추세 전환, 완전 정복 2강. 하락 추세선 돌파는 왜 중요할까? 낮아지는 고점과 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1강에서는 추세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락을 멈춰야 합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바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반등했다고 추세 전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락이 멈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일정한 가격대에서 바닥을 만드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2강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이 멈추기 시작한 주식이 실제로 상승 방향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은 하락 추세선 돌파입니다. 먼저 하락 추세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락하는 주식의 차트를 보면 주가가 계속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졌다가 반등합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반등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반등할 때 만들어지는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반등했지만 이번에는 9만 원까지만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8만 원까지만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7만 원. 이런 식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고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9만 원, 8만, 7만 원. 위에서 아래로 기울어진 하나의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주가 위에 있는 내리막 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런데 천장에 부딪힙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또 반등합니다. 또 천장에 부딪힙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주가가 반등한다고 해도 아직 큰 흐름은 하락 방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반등과 추세 전환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추세 전환이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서도 강한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큰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가 계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하락의 구조를 깨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조를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것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추세선에 막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이전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락 추세선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에 막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돌파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랫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자동차가 뒤로 가다가 먼저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멈춰있기만 하면 아직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어를 바꾸고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멈춤은 준비 단계, 그리고 하락 추세선 돌파는 방향을 바꾸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무조건 상승 추세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선 돌파는 추세 전환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 신호입니다. 주가는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승 추세가 확정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때부터 더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낮아지는 고점, 그리고 낮아지는 저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고점이 10만 원, 9만 원, 8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저점도 8만 원, 7만 원, 6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추세 전환이 시작되면 이 구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저점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6만 5천 원에서 하락을 멈춥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이전 저점은 6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저점은 6만 5천 원입니다. 즉,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주가를 더 낮은 곳까지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점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합니다. 예전에는 8만 원에서 계속 막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만 원을 넘어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점도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차트의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낮아지는 고점, 낮아지는 저점, 이었던 구조가 높아지는 저점, 그리고 높아지는 고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 전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아주 쉽게 계단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는 계단을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한 칸 내려갑니다. 잠깐 쉽니다. 또 한 칸 내려갑니다. 다시 쉽니다.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위쪽 계단으로 한 칸 올라갑니다. 잠깐 내려오지만 이전보다 높은 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추세 전환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차트에서는 어떤 순서로 보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하락했는가? 두 번째, 하락이 멈추기 시작했는가?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있는가? 네 번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가? 다섯 번째, 저점과 고점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가? 이 순서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특히 네 번째, 하락 추세선 돌파까지 확실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며칠 동안 만들어진 하락 추세선과 몇 년 동안 만들어진 하락 추세선은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짧은 추세선은 자주 돌파되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이어진 하락 추세선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의 매수와 매도가 쌓여 있습니다. 특히 주봉이나 월봉에서 몇 년 동안 이어진 하락 추세가 끝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큰 흐름의 변화가 시작되는지 관찰할 가치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래량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한다면 돌파의 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장 참여자가 그 가격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하락이 멈췄는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는가?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가?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투자 순서를 기억하겠습니다. 차트가 예쁘다고 아무 종목이나 추세 전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장, 산업과 섹터, 기업, 재무제표, 기업 가치와 가격을 봅니다. 좋은 기업을 먼저 찾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봅니다. 실적이 개선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술적 분석을 사용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는데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립니다. 하락이 멈추는지 봅니다. 바닥을 만드는지 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재무로 기업을 고르고 차트로 때를 고른다. 오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처럼 기억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긴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주가는 그 선 아래에서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또 반등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하락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락의 힘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직 매수 버튼부터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파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이 고점들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중간에 강한 반등이 나와도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세 전환의 중요한 첫 번째 상승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락 추세선 돌파는 추세 전환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 더. 반등을 보지 말고 하락의 구조가 깨지는지를 보자. 그렇다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돌파 후 눌림입니다.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어디에서 멈추는가? 이전 저점을 지키는가? 저점이 높아지는가?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상강에서는 바로 이 돌파 후 눌림과 높아지는 저점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세전환 완전 정복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